안녕하세요. 닥터 BTS MC 오성현 김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닥터 BTS.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번 겨울에 독감과 코로나가 재유행을 하면서 약을 꾸준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이 지나도 목이 아파서 봤더니 갑상선에 염증이 생겼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희가 작년에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다루었을 때 아급성 갑상선염을 언급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감기가 오래가고 목이 아프다고 해서 전부 아급성 갑상선염은 아니겠지만 혹시나 나도 아급성 갑상선염이 아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늘은 아급성 갑상선염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자분들이 감기가 걸리면 보통 이비인후과, 내과, 소아과 이런 데 많이 가시는데 그렇죠? 감기가 보통 있을 때 목 앞이 아픈 분들은 사실 잘 없어요. 네. 근데 아급성 갑상선염의 특징이 목 앞쪽이 좀 아프거든요. 그래서 아급성 갑상선염이 사실 흔한 병은 아니에요. 전체 갑상선 질환에서 한 1%밖에 안 되는데 목 통증, 목 앞의 통증을 유발하는 갑상선 멍울의 가장 흔한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 병 자체는 좀 젊은 분들이 많이 생겨요. 20대에서 50대까지 좀 젊은 분들 중에서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다. 한 5배 정도 많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병의 원인은 감기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가 갑상선으로 침투를 해서 생기는 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자, 증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침을 삼킬 때 통증이 아니라 앞쪽에 통증이 생기고요. 몸살처럼 근육통이 오고 춥고 오한이 오고 그리고 초반에는 체중 감소, 갑상선 항진증처럼 살이 빠지는 증상,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 이런 증상이 많이 나오고요. 이제 감기 몸살에는 좀 증상이 비슷하다 보니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특징적으로 여기 목 앞이 좀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진단 검사는 어떻게 하냐? 자, 2가지로 하는데요. 첫 번째, 피 검사를 좀 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초기에는 아까 제가 갑상선 항진증과 유사한 증상이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듯이 이제 피 검사를 하면 T3, T4 같은 갑상선 호르몬이 좀 올라가 있고 TSH가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유사한 증상이 나오는데요. 왜 그러냐면 갑상선 세포 중에 여포세포라는 게 있는데 걔가 파괴되면서 호르몬이 밖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파괴돼서 호르몬이 나오면 피검사에서는 이거 갑상선 항진증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염증 수치가 좀 올라가요. 그래서 ESR이라고 부르는 염증 수치가 좀 올라가 있는 게 좀 특징적인 소견이고요. 얘가 시간이 좀 지나서 한 2주에서 한 4주, 한 달 정도 지났다. 그러면 반대로 저하증처럼 바뀌어요. 왜냐하면 여포세포가 파괴돼서 호르몬이 나오고 나서 다 나오고 나면 이제 나올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세포가 파괴돼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하증처럼 좀 떨어지는 이런 소견이 나와서 T3, T4가 감소되고 TSH는 오히려 올라가는 이런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검사는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요. 그리고 초음파를 보면 특징이 도플러 검사라고 혈류를 보는 검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혈류가 좀 많이 상승된 소견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 여포세포가 파괴되니까 마치 저에코 결절처럼 마치 암처럼 뭔가 불규칙한 결절 비슷하게 이렇게 초음파에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뭔가 좀 애매해서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암이랑 너무 유사하게 나오거든요. 초반에는. 그래서 왜냐면 헷갈려요. 저희가 보기에도 이게 진짜 아급성 갑상선염인지 아니면 암이 있어서 그런지 되게 헷갈려서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듯이 뭔가 불규칙한 결절과 유사한 저에코 결절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자, 그럼 치료를 어떻게 하냐? 증상이 내가 거의 없다. 그런 분들은 그냥 지나가요, 스무스하게. 그래서 증상이 경미한 분들은 아무 치료를 안 해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증상이 있죠. 여기가 아프거나 뭔가 좀 다른 증상이 생기는데 그런 분들은 약을 써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감기다 이러면 항생제를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얘는 항생제를 쓰지 않습니다. 감기랑 좀 다르게 항생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엔세이드라 부르는 그런 진통제를 쓰는 경우도 많고요. 또는 스테로이드성, 경구 스테로이드 제제를 복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약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는 근데 생각보다 좀 오래 가요. 그래서 한 달에서 한 달 반, 보통 4에서 6주 정도 좀 길게 가니까 약을 좀 오랫동안 먹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중간에 좀 너무 약을 많이 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재발도 좀 많아요.
한 20% 정도 재발이 돼서 치료 다 끝났어.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몇 달 뒤에 다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증상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검사를 다시 해보면 이게 재발이 된다. 그래서 기간이 이제 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길지만 충분히 약을 드시는 게 재발률을 좀 낮추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이제 갑상선을 오랫동안 진료하는 의사들은 거의 보면 대충 알아요. 요게 요런 코스로 가니까 요 분은 악압성 갑상선염이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 이제 갑상선을 이제 그렇게 많이 보지 않은 의사분들은 얘를 놓칠 수도 있고, 그래서 불필요하게 항생제를 많이 처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생제보다는 다른 약이 얘한테는 조금 더 치료에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항생제를 좀 많이 먹고 오시는 분들도 좀 있긴 해요. 요즘처럼 이제 감기가 많고 뭐 독감이 많고 이런 시기에는 내가 충분히 감기를 치료를 했다, 독감을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 앞이 좀 아프다, 이런 분들은 한 번쯤 이제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초음파 검사나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악압성 갑상선염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료 보시기를 한 번쯤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갑상선염 중 아급성 갑상선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유익한 정보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BTS 였습니다. 감사합니다.